자, 지금 시간이 2024년 8월 2일 금요일 오후 4시 52분입니다. 지수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 뜻밖의 하락이에요. 거의 4% 넘게 내렸는데 4.04% 많이 내렸습니다. 코스피는 3.65% 내렸고 코스피 200 지수는 4% 넘게 내렸어요. 자, 이제 자, 뭘 보여드릴 거냐면 이게 지금 연봉입니다. 연봉의 상단선이 어딨냐? 요렇게 있죠. 그렇죠? 367 라인까지 상단선이 있어요. 자, 이게 연봉의 구조입니다. 예? 자, 390.61에 볼벤 20 상단선이 있고, 그 다음에 374하고 367 라인에 상단선이 있어요. 하단선은 352 라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상단선을 모두 회복한 거예요. 오늘 하락으로 이제 상단선 아래로 내려온 거죠. 자, 6개월봉 보시겠습니다. 6개월봉은 아직 아래 공간이 더 있죠. 아래 공간이 더 있습니다. 357 정도의 하단선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3개월봉의 볼벤 하단선의 위치가 여기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고민되는 게 그거죠. 357을 갈 거냐. 그러면 이제 357 라인에서 반등이 올 거냐, 아니면 누르고 내려갈 거냐. 이제 이 부분이 현재 상태에서는 관건이 되는 거죠. 자, 여기 395, 여기가 이제 상단선이고요. 요거랑 매칭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357 라인이라고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박스가 357에서 395 박스란 말이에요. 예? 문제는 저가를 지키느냐 깨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저가를 깨면 더 내려갈 거예요. 응? 저가를 깨면 더 내려갈 거라고. 저가를 지키면 이제 감아 올리겠죠.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는 357을 기준으로 매수를 할 건지 말 건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더 내려간다면, 여기서 더 내려간다면 357 라인에서 매수를 할 건지 말 건지 그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죠. 그럼 이제 월봉으로 왔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생긴 구조냐면, 종가 중에 제일 높은 거는 이거예요. 이게 얘가 제일 높아요. 얘가 제일 낮은 건 얘가 제일 낮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봉을 그려놓은 게 굉장히 골 때리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락은 9월달부터 용이에요. 지금은 하락이라기보다는 조정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고, 하락할 수 있는 건 9월 이후에요. 9월 이후. 1구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9월에 하락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고가를 낮춰야 돼요. 응? 고가를 낮춰야 된다고. 그래서 고가를 낮추려면 8월봉이 두 가지 형태 중 한 가지 형태를 갖춰야 된다 그랬잖아요. 1. 윗꼬리 음봉. 2. 장대 음봉. 이 두 가지 형태의 공통점은 모두 다 종가랑 고가가 멀리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봉을 그리나, 이렇게 봉을 그리나 똑같죠? 왜냐면 종가랑 고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게 내릴 거면 고가가 높아야 되고, 많이 내릴 거면 고가가 높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려 꽂으면 돼. 근데 지금 이 봉의 형태는 장대음 봉의 형태죠. 그러면 여기서 고가 더 만들지 않고 그냥 내려 꽂으면 됩니다. 계속. 예.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장대 음봉을 그릴 거면 위로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저가를 깼기 때문에, 예. 일단 이제 하락에 유리한 상태가 오늘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저가를 깼기 때문에. 와, 근데, 와, 이거를 만에 깰 줄은 진짜 상상도 못 했어요. 오늘 하락은 전혀 예상을 못 했습니다. 제가 분석 자료에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390대까지 한번 올라쳤다가 그 다음에 내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제 수급도 되게 좋았거든요. 네? 외국인이 4천억대를 매수했고, 그리고 월봉 하단선에 딱 걸쳐서 끝났어요. 거래량도 줄었어요. 그래서 와, 이렇게 하면 시간을 좀 더 벌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와, 이건 뭐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예. 생각을 좀 많이 바꿔야 됩니다. 자, 지금 위치에서, 요건 이제 좀 이따가 일봉을 보여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봉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이제 월봉은 저가가 깨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얘는 저점이 어딘지 모르는 거야. 저점 물음표. 그죠? 네, 저점 물음표. 근데 월봉이 저가를 깼다라는 건 주봉도 깨졌고, 뭐 일봉도 깨졌고, 다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깨진 봉이 6개월 봉이랑 3개월 봉은 안 깨졌다고. 결국에는 3개월 봉 저점이 여기잖아요. 여기만 안 깨지면 매수하는 거예요. 예? 여기만 안 깨지면 매수하시는 거라고. 지금 종가가 내려가면 목표는 305예요. 305가 타겟입니다. 예? 왜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345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이 위치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종가가 내려간다면. 그러니까 이번 달 말고 다음 달까지. 이번 달 내리고 다음 달 내리면 목표가 305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길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 예?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여기가 C잖아요. 그럼 A, B, C 중에 B가 제일 낮잖아요. 예. 그러면 A부터 B 사이에 있는 종가는 다 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걔가 305라고 해요. 그래서 8월에 하락하고 9월에도 하락하면 305가 타겟이 된다는 거죠. 예. 근데 뭐 한 달 만에 안 가도 되잖아요. 몇 달에 걸쳐 가도 돼요. 근데 목표가 305가 된다라는 거라서 그러면 결국에 작년 10월 종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락하기 싫다. 그럼 다음 달에 종가 올리면 돼요. 응? 이번 달에 종가 내려도 다음 달에 올리면 된다고. 근데 결국에는 이번 달에 내리고 다음 달에 올린다라는 건 적어도 분기봉의 저가가 안 깨졌을 때의 상황이고, 저는 분기봉의 저가가 깨진다 그러면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가의 위치가 얼마냐면 347.12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생명선이에요. 347.12. 여기가 지켜지면 사는 거고, 여기가 깨지면 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매수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치가 357이에요. 그러니까 주봉이 저가를 지키면 아무 데서나 사셔도 돼. 근데 주봉이 저가를 깬다. 주봉이 저가를 깨면 357까지는 고려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주봉이 저가를 지킨다 그러면 뭐 매수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전혀 이견이 없어요. 근데 주봉이 저가를 깨면 357로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주봉이 없잖아요. 예? 저기엔 이주봉이 없다고. 띵글 그 어플리케이션에는 이주봉이 없는데 지금 이주봉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 저가 깨졌죠? 지금 저가가 깨졌어. 그럼 얘는 지금 종가 기준으로 보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응?
이번에 종가를 하락시키면 여기까지 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352예요. 예? 352. 352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봉에서 다음 주 종가가 지난주 종가보다 낮으면 여기잖아요. 예, 374로 돌아가지 못하면 오히려 352대로 가야 된다고. 그리고 이격볼벤의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래쪽에 공간이 더 있는 거예요. 예? 아래쪽에 공간이 더 있다고. 위주봉은 아직 아래쪽에 공간이 더 있는 거예요. 고가로 봤을 때는 요렇게 그렸으니까 여기 아래로 가야 되죠. 여기 지금 아래까지 왔잖아요. 예? 367 아래까지 왔으니까 고가로 봤을 때는 정상이에요. 예? 정상적인 모양새라고요. 고가로 보면 예? 요렇게 내려와서 예, 이 오류가 없고 저가도 오류가 없어요. 근데 종가는 예, 한 352대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이대로 끝나잖아요. 그럼 다음 봉은 내려온다고. 상단선이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잖아요. 그죠? 내려오기 때문에 아래쪽은 열려. 그러니까 결국에는 358 라인 쪽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 이대로만 끝나도 358 라인 쪽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아래쪽이 열리잖아요. 그걸 참고하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주봉도 지금 상단선이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니까 길면 1주, 2주, 3주 정도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격은 뭐 조금만 올라도 해소되니까 제가 보기에 아마 한 2% 내에만 반등해도 해소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볼벤까지 열리는 거잖아요. 볼벤 여기 있다고. 353 라인. 그죠? 그 다음에 하단선은 여기 300, 한 60 라인 정도 있어요. 359 라인 정도 있네. 예? 그래서 이거 보시면, 자, 이게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예, 설명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지금의 위치가 어디쯤에 와 있는 거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위치는 예, 여기 온 거예요. 여기. 그쵸? 이쯤 온 거예요. 여기 내려갔잖아. 그죠?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이렇게 쭉 갔다가 지금 아래쪽으로 꺾였잖아요. 아래쪽으로 꺾였다고. 그러니까 봉이 음봉으로 하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격 볼벤이 아래쪽으로 뒤집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뒤집어졌죠. 응? 그러니까 뒤집어졌다고. 뒤집어졌기 때문에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봉의 경우 5위평선만 무너진 게 아니라 22평선도 무너졌다고.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지금 5위평만 무너졌네 이게 아니에요. 22평도 무너진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구조로 보면 22평도 무너졌다고요. 22평도. 예.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그 이평선만 보면 확인이 안 되는데 이거 띵글이랑 같이 보면 이게 22평이 무너진 건지 아닌지 검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뭐 제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권유할 수는 있어도 강요할 수는 없는 거라. 보시든지 마시든지 그건 개인의 자유죠. 보세요. 이거 보시면 이게 이평선이에요. 이평선. 예? 이평선이라고. 그렇죠? 근데 이걸 보세요. 여기 5위평이 무너졌잖아. 5위평이 무너졌는데 지금 5위평이 무너진 자리를 잘 보세요. 뭐 이걸 보면 여기가 지금 여기까지가 상향이잖아요. 예? 여기까지가 상향이라고. 이평선이. 근데 띵글은 여기 하향이야. 보이세요? 똑같은 봉의 1번. 여기가 1번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1번인데 여긴 이미 꺾였다고 이렇게. 보시죠? 그러니까 이평선보다 띵글이 봉이 하나가 빨라요. 보통 그래요. 보통 하나가 빨라. 예. 그리고 이평선도 보면 여기까지 상방이잖아. 여기까지 상방이잖아요. 근데 얘는 꺾였다고. 예? 꺾였다고요. 이미. 꺾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평선보다 띵글이 봉이 하나가 빠르다고요. 속도가 하나가 더 빨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완전히 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평선이 휘어졌기 때문에 22평선도 무너진 거라고. 네? 22평선도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의 흐름은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도 이평선은 계속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평선은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이렇게. 이격볼배는 이렇게 내려갈 거라 얘가 이렇게 가다가 한번 이렇게 쏟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쏟는 거지. 이렇게 가다가 쏟고.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주봉이 무너져서 예, 여기서도 내려 꽂았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한번 쏟고 가다가 이렇게 쏟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시간 끌다가 내려 꽂고 시간 끌다가 내려 꽂고 예,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락하고 싶다면.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늘면 예, 볼벤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격볼벤이 볼벤 쪽으로 이렇게 가요. 예? 이격볼벤이 볼벤 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가면 이렇게 갈 거고 얘는 이렇게 갈 거라고. 이해되세요? 이 말 이해되셔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볼벤과 이격 볼벤의 구조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 보실 때 알고 보시면 좀 도움이 돼요. 오늘 움직임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이게 앞으로 하락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상승이 오더라도 이미 한번 무너졌어. 네,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믿을 수 있어요. 이걸 안 보면 몰라. 네? 이걸 안 보면 이 차트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자, 보세요.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시간이 가면 내려온다고. 그죠? 자, 시간이 가면 내려가잖아요. 자, 볼벤은 이렇게 가죠?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근데 얘는 내려간다고. 얘는 이렇게 내려간다고. 그죠? 이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예, 아래 공간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아래 공간이 생긴다.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예? 자, 시간이 지나면 아래 공간이 생긴다고. 마치 그 삼각함수처럼 예,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생겨서 이렇게 그 가로, 세로, 그죠? 밑변, 높이. 그러면 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예, 여기 공간이 생기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시간이 가고, 자, 시간이 가고요. 시간이 가고, 예, 공간이 생기면 이해되시죠? 시간이 가고 공간이 생기면 그만큼의 예, 하락각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의 이 급락은 예? 오늘의 이 그 급락은 단순하게 4% 빠졌다 이게 아니에요. 이 4% 하락으로 인해서 예, 22평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22평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22평은 아래를 보게 된다는 거죠. 응? 그리고 시간이 가도 22평은 계속 아래쪽을 보게 됩니다. 22평은 아래쪽을 보기 때문에 계속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르지 못하면 355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를 지키면 사시고 저가를 깨면 사지 마세요. 네? 지금 만들어진 봉의 저가를 깨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저가를 지키면 사시되 저가를 붕괴하면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트릭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매트릭스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하게 돼서 다행이에요. 맨날 안 좋은 얘기만 잔뜩 하다가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거 계속 우상향으로 가다가 지금 부러졌다 그랬죠? 여기서 보시면 이게 주봉이잖아요. 주봉인데 이번 주가 0구간이에요. 000이라고 고저종이. 그러면 하락하려면 얘가 다 내려야 돼. 그러니까 고가도 내리고 저가도 내리고 종가도 내려야 돼요. 근데 진짜 다 내렸어. 그래서 횡보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남았어요. 다음 주도 000이에요. 그러니까 저가를 지키면 어떻게 돼요? 위로 가요. 위로. 근데 저가를 깨면 그 후로 6주예요. 응? 저가를 깨면 6주간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가 지켜지면 지켜지면 사세요. 근데 깨지면 6주 더 내릴 수 있어요. 지그재그로. 6주간 더 내릴 수도 있다고요. 그럼 6주 내리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8월달이 이번 주를 빼면 4주인가요? 4주잖아요. 4주. 예? 이번 주를 빼고 4주가 남았는데 잘 보세요. 여기가 1주, 2주, 3주, 4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8월이야. 여긴 9월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9월 3주까지 하락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지금 매트릭스 구조로는 9월 3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저가가 깨지면 9월 3주까지 하락에 유리한데 9월 3주를 생각을 해보세요. 9월 3주를. 응? 그러면 분기 마감 근처까지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9월 3주까지 내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분기복은 이미 작살나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지키면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깼다. 그러면 종가가 상승하기 전에는 매수 전략은 없는 거예요. 예? 자, 다음 주에 저가를 깨. 그럼 매수 X. 예? 근데 종가가 내려? 그럼 매수 X. 자, 종가가 올라? 그러면 다음 봉에서 매수할 수 있어요. 예. 자, 다 정리했죠? 예? 자, 저가를 깨. 그럼 일단 매수 안 해. 근데 매수를 안 했는데 올랐어. 그럼 종가가 올랐으면 그 다음 봉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봉에서. 그러니까 이 봉을 딱 그래서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시가를 정해서 보자고요. 근데 저가를 깼어. 근데 종가가 올랐어. 이렇게 그렸다는 얘기죠. 예? 저가를 깼는데 종가가 올랐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렸다는 얘기고, 예. 자, 저가도 깼어. 종가가 내렸어. 그럼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봉을 그리면 그 다음 주에 조정할 때 매수를 하고, 예? 예? 이렇게 봉을 그리면 어차피 그 다음 주에도 저가를 깰 거기 때문에 얘는 매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저가가 깨지면 종가가 오르는지 종가가 내리는지만 확인했다가 종가가 오르면 그 다음 주에 덤비면 되고, 예. 종가까지 내리면 이거는 매수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또 한 가지 고려하셔야 될 게 뭐냐? 자, 여기서 종가가 이렇게 올라서 끝나느냐 이렇게 내려서 끝나느냐는 이게 봉 하나로만 보면 모르는데 이걸 봉을 두 개 합쳐서 보세요. 그러면 이 봉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니까 이런 봉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오르면. 근데 내리면 어떻게 돼요? 이런 봉이 되는 거라고. 그쵸? 그러니까 이주봉이 아래 꼬리가 달리느냐 아니면 아래 꼬리가 없느냐에 따라 매수를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가가 내리면 이주봉도 다 망가지는 거라
다 망가지는 거라고요. 다 망가지는 봉은 예, 공략하기 어렵다는 거죠. 여기까지 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설명을 싹 다 드린 거예요. 이 정도 설명을 했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상대방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봉은 그냥 뭐 아래가 열려 있습니다. 일봉은 아래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하락하려면 다음 주 화요일 날 꼭 내려야 돼요.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오르더라도 화요일 날 내려야 된다. 화요일 날 내려야 이제 이게 하락으로 완전히 그림이 만들어지고, 요것도 이거 이런 일이 생길까봐 미리미리 일단 설명을 한 거잖아요. 제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미리 다 설명을 드렸다고요. 예, 혹시나 싶어서 이런 일이 터지면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 보세요. 예. 그나마 설명을 해놨으니까 오늘 같은 날 예, 이런 일이 벌어져도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서 꺾였죠? 예? 여기서 꺾였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여기서 꺾였다가 22평이 여기서 꺾였다는 얘기예요. 예? 22평이 자빠졌다는 얘기야. 그럼 22평은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예? 아래쪽으로 내려간다고. 그래서 볼펜까지 간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노란색이 기준이에요. 예? 노란색이 기준인데 말씀드렸잖아요. 노란색이 검정색보다 높으면 노란색이 예, 노란색이 검보다 높은 경우가 있고 노란색이 검보다 낮은 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길 기준으로 여기는 검이 낮죠.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고. 이럴 때는 검정까지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마지노예요. 근데 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 노란색이 마지노예요. 노, 검.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검정이 마지노잖아요. 그러니까 검정 밑으로 올라가면 튕겨 올라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검정이 마지노가 아니라 노랑이 마지노죠. 왜? 노란색이 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란색까지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딱 노란색까지 내린 거죠. 근데 이게 여기 있었을 때하고 다르게 이만큼이 지금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것만큼 공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공간을 채울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시간, 공간, 하락할 수 있는 폭. 요렇게. 예, 요런 거를 좀 알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뭐,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오늘 하락폭이 그려져 있었다. 그 정도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무작정 내린 게 아니라 공간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일봉은 딱히 할 얘기 없어요. 일봉은 딱히 할 얘기 없고 이제 다른 걸로 좀 볼게요. 이렇게 보고 나서 이걸 닫고 이제 일목으로 보세요. 그랬더니 일봉으로 딱 봤더니 여기 데드 났잖아요. 응? 여기 데드 났잖아. 데드, 골드. 오늘 데드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데드가 났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하락은 여기서 시작된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데드 났기 때문에 언제든 여길 가야 되잖아요. 언제든 여길 가야 된다고. 예? 근데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예? 다시 데드를 내면서 예? 다시 데드를 냈잖아요. 여기 데드를 냈다고. 그러니까 이 위로 올라올 생각이 없으면 여기서 골드를 유지할 생각이 없으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갔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해소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겠죠. 다 해소가 됐으니까. 그 밑에 봉은 볼 필요가 없어요. 네. 다 알아서 작살이 났을 거예요. 그렇죠? 다 알아서 작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볼 얘기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3일봉을 보자고요. 3일봉. 3일봉은 아직 아무 문제 없죠. 네? 3일봉은 아무 문제 없어요. 3일봉은 문제가 없다. 지금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렇게 내렸다고 해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다. 자, 주봉도 아직 아무 문제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일봉만 무너진 거지 아직 상위봉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더 내려야 될 이유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이주봉, 뭐 이주봉도 뭐 내려야 될 이유 있나요? 없습니다. 예, 아무 이유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자, 이제 월봉으로 가는데 이 월봉을 보시면 예, 월봉이 지금 어디로 접근하고 있어요? 예, 여기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죠? 364대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버리면 얘가 지금 다음 달에 데드가 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다음 달 종가가 364.24보다 낮아버린다. 그러면 데드 나는 거잖아요. 데드 나면 목표가 322.66으로 다시 가는 거라고. 네? 322.66 이렇게 다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이 안으로, 이 기준선 26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 작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와 별개로 지금 코스피는 이미 내려와 있어요. 예? 코스피는 2725.43이에요. 예? 요 수치 아래로 내려가면 대단하는 거예요. 아, 이게 8월, 9월. 아, 9월은 더 낮구나. 2708.71. 자, 여기 요 수치 아래로 내려가면 어디로 가야 된다? 2377.76 여길 다시 가야 돼요. 여길 다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2700선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 지금 2700선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오히려 2300선까지 무너져야 돼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일목으로 봤을 때 그래요. 어쨌든 지금 상당히 많이 와 있습니다. 오늘 하락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이 있다 정도는 알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고버스잖아요. 고버스는 다 지우고 뭐 일봉만 보면 되지 않을까요? 다른 봉들은 변수가 없으니까. 안 찍었죠? 안 찍었잖아. 그쵸? 골드 났는데 안 찍었잖아요. 그래서 아직 지수 하락이 끝난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한 번 더 남았다. 보이시죠? 여기 골드 났잖아요. 여기 골드 났는데 여기 아직 골드 안 냈어요. 얼마를 가야 되느냐? 97. 2097원을 가야 되니까 결국 3,000원, 아니 2,100원을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고가가 95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5원을 안 찍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 고가는 다시 깨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번 주 주봉 저가는 다시 깨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지금 한 틱을 회피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 보여요. 나머지 봉은 뭐 이슈 없겠죠. 뭐 아직 골드 날라면 멀었어요. 골드 나겠어요? 아직 멀었지. 아직 멀었다는 거. 나머지 봉들은 뭐 의미조차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의미 없잖아요. 뭐 월봉으로 지금 골드 내려면은 2,890원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월봉이 2,800원대로 가면 여기잖아요. 2,890원 한 3,000원대 찍으면 와, 여기는 7,000원대예요. 여기는 7,000원대라고. 그러니까 여기를 올라가는 게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기준선이 여기였잖아요. 근데 기준선이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그러면 계산을 해보자고요. 지금이 8월이죠. 8, 9, 10, 11, 12. 12까지가 여기에요. 여기. 12월이 여기란 말이에요. 8, 9, 10, 11, 12. 여기라고. 8, 9, 10, 11, 12. 근데 그 안에 얼마를 올라가야 돼요? 3,000원. 그죠? 그러니까 3,000원대를 넘으면 어디까지 간다? 여기까지가 열리는 거죠. 7,300원대? 여기까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3,000원대를 못 가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입장에서는 고버스가 3,000원대를 못 가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고버스 3,000원이 여기잖아요. 여기 10월달 금액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305죠. 예? 305잖아요. 그러니까 305를 가면 작살난다. 딱 그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 위치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305까지 내려가면은 아예 아작난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증시가 코스피 200 지수가 305까지 가면 증시가 다 무너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작년 10월 저점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메시지로 보여요. 예?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왜? 이게 지금 엄청나게 낮아졌어요. 지금 기준선의 위치가 예전에는 막 7,000원대였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고점이 한 3,9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3,000원대로 올라선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3,900원대를 보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만약에 지금 잘 보세요. 반도체는 호황이야. 예? 반도체는 호황인데 2차 전지는 호황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 2차 전지는 뭐 박살이 나도 엄청나게 났단 말이에요. 지금 뭐 LG화학, 그 다음에 뭐 삼성 SDI 이런 주식들 얼핏 보면 뭐 상승장이니까 오른 것 같지만 뭐 장난 아니게 내려 있어요. 지금 이게 올라봐야 티도 안 나요. 티도 안 날 정도로 엄청나게 심각해요. 예? LG화학이 예전에 얼마였냐면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 근데 지금 30만 원이요? 70% 빠진 거예요. 예? 고점 대비해서 70%가 빠졌다고. 근데 사람들 지금 무슨 얘기예요? 계속 상승장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상승장에서 고점에서 70% 빠진 종목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막 상승장 떠들고 있는 거는 자동차,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금융, 이거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금반지라고 금반지, 자동차, 반도체 아니구나. 금반지가 아니구나. 자, 자동차, 반도체, 금융. 이 세 섹터만 지금 끌어올리고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나머지는 없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막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경기 침체로 가느냐 마느냐 그런 얘기가 계속 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온 거 아니에요? 경기 침체가 이미 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수출주 빼고는 뭐 제대로 힘을 쓰는 종목도 없잖아요. 더군다나 뭐 이마트니 뭐 롯데마트니 이런 유통, 이런 주식들은 진짜 뭐 볼 것도 없잖아요.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럼 경기가 좋은데 이런 주식들이 왜 빠져요? 저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경기가 좋다고 막 떠들고, 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가 좋으면 올라가야 될 주식들은 다 박살나 있어요. 그리고 계속 AI 뭐 이런 걸로 막 말만 자꾸 만들어가지고 실적도 없는데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감정에 호소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초기 발달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 이제 데이터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삼성전자가 앞으로 좋대. 근데 지금 분기에 10조 벌었단 말이에요. 분기에 10조를 벌었고 지난번에 얼마 벌었죠? 지난번에 6조 벌었나? 그러면 10조 벌고 전분기에 6조를 벌었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럼 16조를 본 거잖아요. 그럼 연간 32조를 본 거란 말이에요. 지금 추이대로 가면 연간 32조를 버는 거라고. 16 곱하기 2니까. 그럼 32조를 번 게 삼성전자가 많이 버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32조를 버는 거는 망했을 때예요. 삼성전자가 망했을 때 32조를 버는 거지. 삼성전자가 제대로
사업을 하는데 32조를 번다? 이상한 거죠. 60조도 벌었었는데, 예? 1년에 거의 60조 가까이 번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벌었을 때보다 지금 주가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물론 뭐 SK 하이닉스는 진짜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 만약에 상승했을 때는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1년에 13조를 벌어도 주가가 별로 안 높은데, 예? 분기에 1조 벌었다고 200조를 가요. 미친 거지. 근데 미쳐도 어차피 돈질로 다 끌어올리니까 다들 다 믿는 거예요, 그거를. 뭐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예? 돈을 못 벌어도 좋다는데 뭐라고 하냐고요. 1년에 연봉을 1억씩 받던 사람이 3천으로 줄었어요. 그래도 좋다잖아요. 와이프가 좋대요. 1억 벌다가 3천만 원을 벌어왔는데 와이프가 좋다고 벤츠 사고, 그죠? 벤츠 사고 집은 32평에서 60평으로 옮겨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그런 와이프가 있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연봉이 70%나 깎였는데 와이프는 벤츠 사고 집도 평수도 2배로 늘려가요. 그럼 그 돈을 어디서 감당해요?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증시는 그걸 다 인정해 준다고. 그게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친 건지 아니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친 건지 한쪽은 미친 거겠죠. 그러니까 제 수준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좋아서 오른다? 그럼 엔비디아는 오르면 되죠. 근데 엔비디아 실적이 좋다고 해서 삼성전자 실적이 좋거나 마이크론 실적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걔네들이 파는 거는 마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마진을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분기에 1조 원 벌었다고 시총 200조를 하면 그것도 1분기에는 2,500억 벌었다고 200조 간 거예요. 분기에 2,500억을 벌었다고 200조를 가면 네이버 주식 떨어지는 게 진짜 신기한 거죠. 네이버는 더 벌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 구조로 봤을 때는 아마 작년 10월 저점을 깨지는 상황이 오면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요. 뭐 거기까지 안 가면 하는 수 없는 거지만 만약에 거기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가느냐 마느냐? 그건 좀 모르죠. 그건 좀 모릅니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정말 심각한 일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305 거기를 안 가는 게 가장 좋은 거고, 만약에 거기를 뚫어버리면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겠죠. 거기까지 간다라는 거는 반도체가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반도체가 죽는다는 얘기는 이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305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어차피 다른 건 다 죽었어. 다 죽었기 때문에 걔네들은 고민 대상이 아니고 이제 반도체의 거품이 싹 다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만 사라지겠어요? 미국도 사라지겠지. 그럼 이제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경기 침체가 올까요? 경기 침체가 오느냐? 미국도 동일한 이슈가 남아있을 거잖아요. 지금 계속 안 올 거라고 구라치는 거잖아요. 경기 침체가 없을 거라고 구라를 치는데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는 지켜봐야겠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는 이미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상관없이 우리나라는 이미 경기 침체가 온 거죠. 경기 침체가 와서 시장이 다 개판 5분 전이니까 TMF 같은 사태도 벌어지는 거고, 만약에요 경기가 좋아, 경기가 화랑이면 어쨌든 물건이 쿠팡 때문에 주구똥 살똥 하더라도 물건은 좀 팔리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큐텐이 인수해서 작살이 났을까?
오랫동안 쌓여온 거예요, 이거. 예. 티몬과 위메프는 오랫동안 쌓여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위메프하고 티몬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도 문제가 많다라는 거는 뭔가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큐텐이 위메프와 티몬의 자금을 가지고 계속 돌려막기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도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부동산도 개인한테 계속 대출 시켜가지고 부동산을 계속 부양하는 거잖아요. 이 대출을 막아봐요. 그러면 그냥 작살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부동산에 대출을 막아버리면 부동산 그냥 무너질 거예요. 왜? 지금 부동산이 버티고 있는 게 대출을 유입시키는 거잖아요. 그 대출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관리하는 거고, 한국은행에서 왜 금리 안 올리고 계속 묶어두겠어요? 예? 이걸 묶어둬야 대출을 해가지고 부동산을 사지. 근데 얘를 금리를 올려봐요. 그러면 대출 딱 끊어지지. 그럼 대출 끊어지면 부동산을 뭘로 부양할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정부가 하는 행동과 큐텐이 한 행동하고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큐텐이 돌려막기 한 거나 정부가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나 뭐가 달라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큐텐은 1조짜리고 정부는 1000조짜리죠. 그 돌려막기의 규모가 다른 거예요. 큐텐은 1조짜리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고 정부는 1000조짜리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부에서 지금 큐텐 보고 뭐라 그러는 거잖아요. 너 왜 돌려막기 했냐? 너 나쁜 놈이다. 너 어떻게 책임질래? 그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부는 더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이걸 눌러놔야 되잖아요. 부동산을, 이 리스크를 덜어야 되는데, 아무도 못 더는 거예요, 이거를. 덜을 수가 없어요. 이걸 덜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거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못 덜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오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경기 침체라고 인정이 되는 순간부터 가지고 있던 문제들은 다 폭발하는 거예요. 정부는 기업이 실적이 떨어질 거니까 세금이 안 들어올 거고, 세금이 안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뭐 감당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쌓여있던 그 문제들을 정부가 해결할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폭발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점이 저는 작년 10월 저점을 깨는 그 상황이 오면 일단은 위험 수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는 지금 뭐 이슈 없어요. 자, 보면 다 기준선이 다 거기가 있잖아요. 기준선이 다 거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뭐 할 얘기가 없어요. 뭐 이거 데드날 게, 골드날 게 있나요? 지금 골드날 게 없어요. 지금 골드 내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기 2,600원까지는 일단 올라야 돼요. 2,600원. 2,600원이요. 9월 기준으로 하면 몇 주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만 볼까요? 8주 보고요. 그럼 2달이잖아요. 이번 달 포함해서. 그럼 얼마 가야 돼요? 여기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2,500원대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고버스가 2,500원대까지 간다라는 거는 위험 수인 거죠. 지금 상태에서 지금 2,000원, 2,100원이 좀 안 되는데 여기서 한 500원 정도가 오르게 되면 이제 고버스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3날. 자, 2,500원을 가려면 이게 3날이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오르면 돼요? 여기까지 오르면 돼요. 여기에요. 여기 2,300원대. 그러니까 2,300원대를 가면 2,500원대를 가겠다는 얘기고, 이제 2,500원대를 가면 이제 주봉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위험한 상황이 오는 거겠죠. 자, 주봉이 8개면 58에 40이잖아요.
그러면 3일봉은 13개. 13개가 됩니다. 13개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세. 예,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2,320원대. 2,320원대를 올라서면 2,500원대까지 가는 거예요. 2,500원대 올라서면 작살 나는 거죠. 예, 2,500원대로 이제 올라서게 되면 그쵸? 예, 그 위쪽이 더 열리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3,000원대를 내다볼 수 있는 거죠. 이주봉은 뭐 아직까지는 뭐 이슈 없어요. 이주봉은 이슈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1차적으로 봤을 때는 2,300원대를 봐야 돼요. 2,300원대를 가느냐 마느냐. 이제 2,300원대에 도달하게 되면 변화가 올 거라는 거예요. 예? 지금 상태에서는 2,320원대로 올라서면 이제 2,500원대로 갈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는 거고, 이제 2,500원대까지 올라가면 뭔가 심각한 일들이 이제 하나씩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일봉만 만족했고, 예? 일봉은 이제 다음 봉에서 한 번 더 위로 친다. 예? 무너지더라도,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는 한번, 지수가 이번 주 저가는 한번 깨고, 반대로 이번 주 고가를 한 번은 넘고 나서 그 다음에 더 올라갈 건지 무너질 건지 이제 고민을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조금씩 기회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한 의미다. 이게 지금 그 일봉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변화를 만들었다라고 보여지고, 예, 이제 가격들을 잘 모니터링 하셔야 돼요. 응? 가격들을 잘 모니터링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게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상황이라고요. 지금 그 고포스가 시세를 낸다라는 거는 여기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352 라인이 무너진다는 얘기고, 그죠? 네? 352 라인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352까지 내려간다라는 거는, 예, 월봉이 지금 이 아래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서 마감하는 순간 322까지 개방되는 건데, 예, 이게 322까지 개방된다라는 거는 다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예? 다 망가진다라는 거고, 월봉이나 망가질 거라고. 그리고 분기봉도 망가질 거예요. 왜? 저가가 깨질 거니까. 그죠? 3개월봉의 저가가 깨질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상당한 여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3개월봉만 깨지는 게 아니라 6개월봉도 깨지는 거잖아요. 예? 6개월봉 저가도 깨지는 거라, 그러면, 예, 이게 완전히 다른 흐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순차적으로 보셔야 돼요. 예? 지금 당장 320.66으로 갈 거니까 나는 하방에다 다 배팅해야지. 예, 이렇게 했다가, 예,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또 욕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쌍욕하고 예? 가만히 안 있겠다, 너를 응징하겠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시란 말이야. 하나하나 흐름이 하나씩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따라 진입 전략을 가져갈 건지 아니면 기다릴 건지, 이런 것들도 잘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 지금 이대로 월봉이 끝나면 무너지기 좋죠. 예? 그리고 아직 이격불배는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연봉. 예? 연봉은, 예, 지금 제가 보는 연봉의 흐름은, 예? 지금 그 월봉의 흐름처럼 되게 비슷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하단선, 이게 350이잖아요. 예. 약한 하단선이 여기 있다고. 그래서 약한 하단선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강한 상단선을 만나고 미끄러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352로 다시 가면 여기까지. 얘가 300 얼마더라? 예.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352가 무너지면 여기까지 갈 건데, 예, 여기까지 가는데 322.66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352 라인까지 무너지면 322 라인도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판단은 그래요. 그러니까 352를 안 가면 되는데 352 라인까지 간다라는 건 322 라인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일목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예? 일목이 352까지 내려가면
결국 선행 스팬까지 가야 되니까 선행 스팬이 322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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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352 라인을 가느냐 마느냐, 예, 이게 지금 관건이. 여길 안 가면 예, 상방이에요. 여길 안 가면 상방이라고. 여길 안 가면 상방이니까 상방에다 배팅하시면 되고, 352를 간다라는 거는 364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357 아래로도 내려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많은 변화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357까지 빠지는 거하고 예? 352를 가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352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357 라인까지 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352 라인을 깨고 만약에 이게 347 여기를 깨버리잖아요. 여기를 깨버리면 봉이 바뀐다고. 예? 봉이 틀어진다고요. 그러면 예, 이게 분기봉이 작살날 수 있어요. 분기봉이 작살나면 이제 변화가 오는 거죠. 응? 지금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건 분기봉으로 유지하고 있는 건데, 분기봉이 만약에 지난 분기 저가를 깼다 그러면 이제 방향이 꺾이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예? 이 봉을 잘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하면 382로 갈 거고, 그러니까 개인이 매도를 하면 382로 다시 가겠지만, 지금처럼 개인이 현물을 막 사버리면 57 라인으로 가잖아요. 예? 357 라인으로 계속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느냐 매도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흐름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저가를 깨는 봉은 조심하세요. 예? 지금 월봉 저가 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믿을 수 없다고. 지금 믿을 봉은 3개월 봉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상태로는 6개월 봉도 있지만 6개월 봉은 저가가 너무 멀어. 네? 저가가 너무 멀다고요. 그러니까 아직 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믿을 수 있는 봉은 3개월 봉이고, 3개월 봉의 하단선은 357 라인에 있으니까 예? 지금처럼 계속 저가를 깨고 내려가는 흐름, 예? 저가를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면 357 라인까지는 일단 간다고 보세요. 예? 357 라인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를 지키면 357 라인 안 가는 거고, 이번 주 저가를 깨면 357 라인까지도 열릴 수 있다라고 보시고, 여기서 고버스 일봉을 봤더니 아직 골드 안 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저가는 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방론자예요. 하방론자이기 때문에 증시가 오르면 어쩔 수 없이 비난과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저는 거부감 없어요. 네. 없다고. 근데 이제 증시가 다시 내리면 어쨌든 비방이나 비난이 줄어들겠죠. 네? 줄어든다지 비방을 안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제가 그랬잖아요. 네. 비방을 하시고 싶든 비난을 하고 싶든 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하세요. 네? 합법적으로 하시라고. 메롱메롱 좋다니까. 네? 양아치도 좋아요. 응? 메롱메롱도 좋고 양아치도 좋고 다 좋아요. 이런 거는 네. 제가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는 그런 그 젠틀한 단어니까 얼마든지 하시라고요. 근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단어들은 좀 유의하세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중에 본인한테 엄청나게 피해가 갈 거예요. 저는 그걸 알겠어 이제. 예? 제가 이런 사법적인 그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배우는 거죠. 저도 쥐뿔도 몰랐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후회하시지 않게 후회하시지 않게 그냥 젠틀하게 좀 하세요. 예? 뭐 제가 고객을 고소했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은 고객을 고소하는 나쁜 놈이다. 예? 그죠? 그렇게 표현한다고. 근데 그분이 행동한 걸 여러분이 겪잖아요. 그럼 똑같이 행동할 거야.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제가 겪은 거를 이야기를 하면 그거에 한 5배에서 10배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제가 겪은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와, 저런 사람은 진짜 용서할래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행동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해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행동하냐? 나는 고객이다. 너는 고객을 고소한 나쁜 놈이다. 이렇게 세상에 떠들고 다닌다고요. 사람들은 진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진실은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자기네들이 선동해서 만든 사실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 돌풍이라는 드라마 보면 거기서 나오잖아요. 예? 거짓을 이기는 거는 진실이 아니라고요. 더 큰 거짓말이라 그러잖아. 예. 왜 그래요? 이미 거짓에 의해 선동이 되면 그걸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예. 저도 그럴 용기가 없어요. 응? 그럴 용기가 없다고. 제가 막 진실을 막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고. 예? 제가 어떤 생각으로 분석을 하고 어떤 의도로 접근했고 이런 건 아무런 상관없다고요. 그냥 틀렸기 때문에 쌍욕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작요, 나중에 빌어요. 예? 나중에 싹싹 빈다고.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싹싹 빈다니까요. 나중에 사과하고 싹싹 빌 거면서 뭐하러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행동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요. 예? 그러시지 않으시길 바라는 거예요. 저 욕먹어도 좋아요. 비방해도 좋고 비난해도 좋다고. 조롱해도 좋다고요. 제가 조롱한 거 가지고 단 한마디 불만을 표한 적도 없어요. 예? 수십 명이 모여서 거의 4, 5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막 저를 물어뜯고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 근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 만드시지 마시고요. 사실이 아닌 건 말씀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게 다 본인한테 피해가 간다라는 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